꿈나무 여러분, 2025년 첫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오유경TV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유경TV가 지난 한 해 동안 6배에 달하는 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컨텐츠 조금 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와 아주 가까운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소울메이트, 소중한 친구 2명을 초대했어요. 사실 저는 지난 5년 전 KBS를 그만둘 즈음에서는 지금의 제가 이렇게 아트하우스를 건축하고 예술 콘텐츠를 하게 될지를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 친구들과의 영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길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친구들, 오유경TV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또 영감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첫 콘텐츠 시작합니다. 꿈나무 여러분께 새해 첫 선물로 좋은 영감을 드리려고 아주 특별히 제 소중한 친구들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향기와 명상으로 향기로운 삶을 갖고 계시는 한소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식물적 삶을 살고 계시는 초록생활의 식물 인문학자 정재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꿈나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향기 작가님은 지금 원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아티스트 웨이라는 워크숍을 할 때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향기 출판사에서 향기 책을 내면서 향기 장르를 만들 줄 몰랐죠. 상상도 못했던 때였죠. 예. 지금 올해 어떤 일을 하셨죠? 올해 이제 나태주 시인님과 세 번째 향기 시집 사랑 아무래도 내가 너를이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된 지 한 달도 채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좀 거장들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게 구본창 작가님과 사물의 초상전이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전시에서 비누 연작을 위한 향을 연출해서 그 공간에 또 향을 전시하고 있고요. 연초에는 또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백제금동대학로라는 우리나라 국보를 위한 향을 연출하는 이제 영광도 같이 이제 누려서 뭔가 저의 작업이 조금 확장되는 그런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확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진짜 향기 작가로서의 삶이 이제 맞아요. 완전하게 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 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예측하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정재경 작가님도 처음 만났을 때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맞아요. 책 한 권을 냈었던 맞아. 예. 베스트셀러. 그래서 3권만 쓰면 좋겠다 했는데 6권이 됐죠. 지금 6권 썼죠. 6권 썼어요. 특히 지난해 특별한 책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유경 아나운서와 또 한서영 작가님처럼 저 역시 소울메이트로서 누를 끼치지 않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책 2권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한 권은 있는 힘껏 산다라는 에세이집인데 식물에게 배우는 삶의 태도를 다룬 책이에요.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이혜인 수녀님, 정세랑 작가님, 또 오유경 아나운서님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셔서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플랜테리오 101이라고 제가 첫 번째 그 책으로 언니랑 만났죠. 근데 그 책이 플랜테리어라는 단어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책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처럼 써보자 이렇게 해서 썼는데 맞아. 2권을 보시고 내 삶의 식물을 드리게 됐다. 다시 시작해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친구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우선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관계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으실 거고 만남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셋은 매일 만나서 수다 떠는 사이는 아니잖아. 그쵸. 하지만 누구보다 소울메이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깊이 있는 만남을 한 사이란
말이죠. 깊이 있는 만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만남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온라인이었지만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많이 깊어졌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깊이 있는 만남이라는 게 저는 그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도 잘 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신 두 분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같이 또 공감해주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생각보다 깊은 대화를 잘 못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하는 이야기, 난 네. 너무 싫은 게 같이 만나면 꼭 남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애들 얘기, 학교 얘기, 과외 얘기, 맞아요. 부동산 얘기, 돈 네. 얘기.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삶의 얘기지만 그 내면에는 다른 게 있잖아. 그쵸, 그 얘기로 나의 모든 시간을 채우고 싶진 않죠.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어른들도 이런 친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특별했고, 그리고 우리가 뭐 특별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는 또 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1년에 뭐 몇 번 만나는 그 시간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서 소통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 관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을 다 드러내도 다 흡수해 줄 수 있는 대상이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창조성이라는 거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촉수를 맞아요. 내밀거든요. 맞아. 그런데 누군가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줬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치, 언니와 서영이 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또 두 분이 너무나 힘껏 잘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특별한 소울메이트가 된 거는 결국은 하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창조성을 키워주는 그런 실천들을 하게 하는데, 맞아요. 그 실천을 혼자서 하기 힘든 건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만나면서 서로의 실천을 격려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했던 거는 각자를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스스로를. 우리가 맞아요. 셋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셋을 만난 거는 그 의미가 결국 내 내면을 만나기 맞아요. 위한 거라서 나는 맞아요. 내가 어른 연습이란 책을 썼잖아. 그게 너희들과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결국은 쓸 수 있게 된 거거든. 그래서 내 인생 첫 책이 또 지난해에 나왔던 맞아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야.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재경이 어떻게 생각해? 나를 아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시작, 그리고 창작의 시작, 그리고 나의 삶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이 미라클 모닝을 하고 뭐 글쓰기를 하고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그 차이는 나를 알고 하는 어떤 노력들은 계속 에너지가 커지는 것 같고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 소진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커다란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구나.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저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나라는 존재도 끊임없이 영향받고 변화하잖아요. 계속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본질에 있는 변하지 않는 나를 알고 믿을 때 삶이 더 평화로워지는데, 결국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명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밸런스를 잡는 게 그게 예술인 것 같아요. 성공과 성장을 같이 잡는 거. 네, 그게 진짜 예술인 것 같고 매 순간 우리는 다르잖아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같다고 생각하고 1분 전에 나와 지금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계속 달라지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조율을 하는, 균형을 잡는 이 노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고 어렵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중요하게 꼽는 리추얼이 매일 아침 모닝 일기를 쓰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해서 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뭐 우리 코칭도 하는 재경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분 동안 아무 생각이나 그냥 쓰는 것을 모닝 페이지라고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줄리아 카메론 작가님 이름을 붙이셨죠. 근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침에 20분이라는 이 아침 시간에 20분은 엄청나잖아요. 그치. 그거를 이런 의미 없는 데다 써야 되나라고 오.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 모닝 페이지라는 건 저희처럼 내 안에 있는 창조성을 깨워서 아티스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께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창조성이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 그 1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시간으로 혹은 충전하는 시간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거 역시 창조성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쓰는 거 정말 돈이 들지 않는 굉장한 강력한 그 심리 치유제라고 맞아요, 생각돼서 맞아요. 그냥 누구나 한 번씩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을 던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것은 처음에 저도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아티스트 데이트야 이런 마음도 있었으나 일주일에 나와 2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겨우 2시간을 나를 위해서도 시간을 못 써?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티스트 데이트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를 2시간 하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2시간. 근데 그거 내기가 정말 힘들거든. 네. 나도 정말 그걸 못했거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어. 가장 커다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건 거울 속에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거를 거울 명상이라고도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네, 계시고 그렇죠. 거울 속에 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순간 나와의 화해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맞아요, 데이트는 맞아요. 일주일에 2시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킥 과자를 막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면서 먹는 거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은 미술관 그리고 오래된 시장, 벼룩시장, 도서관 이런 장소들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그렇지. 나는 수족관이 좋아. 어떤 분은 나는 시계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좋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주일에 2시간씩 2시간씩 하시면 된다. 한다. 그 사소한 행위들이 얼마나 커다란 변화를 갖고 맞아요. 오는지는 그냥 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하기 맞아요. 전에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해야 한다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IT 전문가였던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오른팔에 화상을 입고 어쩔 수 없는 격리 모드에 이제 들어가고 그때 처음으로 혼자 있는 즐거움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막 이제 가지게 되면서 참새들이 막 마당에 이렇게 쫑쫑쫑쫑 다니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그냥 바람 소리, 뭐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 그런 걸 듣는데 막 3시간, 4시간이 지나 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구나, 나에게 필요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채워지는 걸 느꼈는데 나중에 그 책에서 보니까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운 좋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만큼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뭐 그땐 일도 할 수 없었고 근데 사실 이 오른팔을 다친 게 굉장히 불행한 사건일 수 있는데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었지. 그쵸. 스스로를. 네, 그쵸. 저는 오른손잡이고 그리고 장애 진단을 받아서 6년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두 분하고 아티스트 웨이 할 때 할 때도 제가 아팠어. 엄지 그때도. 움직인다고 맞아, 막 맞아. 엄청 축하해 맞아. 주셨던 너무 기억. 감동적이었어요. 맞아, 제가 맞아. 처음으로 칼을 잡고 팔을 썰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때도 그랬어. 네, 그때 같이 막 울면서 막 좋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시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역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덕분에
혼자만의 고립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모닝 페이지를 쓰기 전에 저희 4명과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힘든 상황이 요즘에도 힘들다고 그쵸, 그쵸. 말씀하시는 분들 그쵸.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성장에는 또 좋아지는 거에는 힘듦의 시기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는다.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어떤 고통 없이도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맞아요. 제일 근데 좋죠. 고통은 내 성장을 가속도를 붙여주는 것 같아. 재료가 되는 거죠. 재료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영그러지지 않으면 꼰대가 되고, 그거를 잘 극복하면 어른이 되는 건데, 재경이도 아픔이 있었고, 그쵸. 이제 요즘은 너가 말하는, 예전에는 말 못해. 입에 닿지도 맞아, 못했는데, 이제 맞아. 그만큼 너가 그거를 잘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런 그치, 아픔이 그치. 있었고, 서영이도 그렇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25년간의 방송국의 아나운서로서의 삶이라는 게 나의 온 세상이었잖아. 자명종이 몇 개라고 하셨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자명종을 켜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내가 또 너무 이상이 높은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항상 나를 굉장히 다그치고 채찍질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거울을 보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나를 무슨 여전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 늘 채찍질을 하고 너 더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 어떤 명상과 너희들과의 그 영감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된 느낌이고 그걸 통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어른 연습이라는 책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그런 삶의 깨달음 속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 이거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 두 친구가 정말 저에게 자양분을 줘서 키웠어요. 이 내면의 창조성을 정말 키웠어요. 그래서 전 정말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예술의 삶을 또. 내가 예술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그 5년 전만 해도 나 전혀 물론 집에 그림 하나는 있었어. 근데 정말 우리들의 만남이 물을 줘서 이게 피어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아트하우스를 짓게 되고 삶에 있어서 예술 한 방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언니가 그걸 느꼈으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나누고 나누고 싶은 싶고. 거지. 맞아. 사실은 너는 식물을 나누고 싶은 거고. 맞아, 네. 너는 향기를 나누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끝으로 우리 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구독자들을 꿈나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나누고 싶어서인데 맞아. 재경이와 서영이가 올 한 해 스스로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야 사실 워크숍 할 때 니네 막 막말했잖아. 지금 좀 부끄러워. 지금 이렇게 어, 보고 꿈나무들 계시니까. 우리 정말 큰 꿈 얘기 많이 했는데 맞아. 정말 그거 제 나이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그 나이에도 그렇게 열심히 꿈을 향해 갈 수 있냐 이런 말씀을 그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나이를 지우고 살으려고 해요. 그런 거 다 이제 지워버리고 나의 한계를 규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2025년에는 저는 모든 면에서 더 완성도가 높아진 사람이길 원해요. 디테일이 더 좋았으면 좋겠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재경이라는 안에서 혹은 그걸 깨고서라도 모든 면에서 더 디테일해지고 싶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나를 찾고 싶어요.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이 최고의 노력이었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꺼내서 쓴 것이었냐라고 물어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2025년에는 식물을 잘 전달해드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 연말부터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분들께 이로움을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식물에 관련된 브랜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25년에 저의 모습은 작가 그리고 브랜드 제가 하고 있는 생활용품 브랜드 이런 모든 영역에서 더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브랜드와 저희 식물과 글을 보셨을 때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꿈입니다.
너무 잘 될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서영이는 올해 어떤 모습을 저는 그려봐? 모호할 수도 있긴 한데 크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하자, 하던 대로. 저는 언제나처럼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계획이기는 항상 하고요. 그러시죠? 우리 그때 맨날 네. 그런데 제가 올해 되게 좀 달라진 것을 느낀 게 뭐였냐면은 그동안에 저는 내가 원하는 삶?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계속 질문을 많이 던지고 살았는데 올해는 세상이 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술가한테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그 질문이 언젠가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예술가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요. 내가 말하는 나와 세상과 소통하는 나. 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 자기 안에 멈추지 않고 진정한 예술가가 되는 거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나가는 단계 같아.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느낀 거는 제가 팔이 나아질수록 좀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기회들이 요즘에 좀 많이 생겨가지고 포스트잇에 이렇게 후기를 적어달라고 하니까 또 다들 이렇게 숙이고 너무 꽉꽉 열심히 채워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다시 읽으면서 나는 되게 작고 미미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야기나 나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좀 그 길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용기를 조금 이제 계속 내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하는 2025년이 와. 되고 싶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 이런 이야기를. 아. 서영이한테. 그쵸, 진짜. 그치? 네. 그쵸.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올해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찌됐건 올해 이 아트하우스를 오픈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바라는 삶의 예술로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삶이 펼쳐지겠구나. 어떤 모습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거를 지금 그려보고 있고 어떤 목표보다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와 또 연결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것이 풍요로워지고 이제 그런 걸 믿는 거지 나도. 그게 이제 예술의 그렇게 됐어. 순기능 같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엄청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작은 목소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작은 목소리에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과 접속을 해서 점점 울림이 커져가는 게 내가 올해 너네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조금 뭔가 영감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정말 오늘 멀리서 와줘서 너무 좋고 다음 편 한 편 더 여러분께 선물을 할 건데 그때는 정말 식물 전문가로서 또 향기 전문가로서 또 예술의 한 발을 디딘 저로서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윤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걸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이경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